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11월에 주식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히던 것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였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는 좀 강력하게 덜어내나 싶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장에서는 3조가 넘는 매수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6.41% 상승하면서 지난달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수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승세가 근본적인 경제 상황의 해결은 아닐 것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만큼 이 FOMC 결과 발표 이후까지도 좀 변동성이 계속되진 않을까, 그 변동성에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난 미국 시장 상황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미국 증시 상황 반등세를 보이던 3대 지수였는데요. 바로 지난 장에서는 이 경계감에 좀 하락 출발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폭을 좀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0.75%, 0.39% 하락하면서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례 회의를 좀 앞두고 경계감이 좀 반영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7% 상승하면서 23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파란불을 켠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69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살짝 빠졌습니다. 근데 뭐 차트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고 얘네들도 FOMC를 내일 자정이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3시에서 이제 FOMC 결과에 보고 쟤네들도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폭락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FOMC를 앞두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만 테마주의 흐름들은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 테마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특징들은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흐름인데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들을 내야 돼요. 지금은 박스권처럼 매매를 해야 된다. 상승장 아닙니다. FOMC 이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라간 거 쫓아가면 예를 들어서 어제 사료주 같은 경우는 쫓아간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체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고점 대비 빠졌고 오늘도 조금 빠지기 때문에 고점 대비 빠지고 오늘 조금 빠지고 두 개 합치면은 5에서 8%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강하거든요. 쫓아가지 마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렸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제 그런 고민하는 거고 그리고 원전 테마주 마찬가지예요.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안 움직인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제가 어제도 아침 방송에서는 제가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신의 한 수하고 소통 방송에서는 대놓고 많이 얘기했고 어제 저녁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2260 이거 이탈 안 하면 아무 이상 없어요. 2260은 깨진 적이 없습니다. 이날 얘기한 이유로 이날 여기 고가, 그러니까 고점,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2260이 이탈되지 않으면 매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 이유에서 2260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2300을 안착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당장 걱정할 게 아니고 2260이 무너질 때서부터 걱정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게 아니고 단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라간 것 쫓아가지 말고 안 올라간 것도 공략하면 되는데 오늘도 그 안 올라간 그 섹터에 있는 그 안전한 뭔가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짧게 방망이를 잡고 단타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 사주거든요. 계속 주식을 사줘요. 자, 보면까 계속 사주죠. 오늘도 외국인들 주식 사주죠. 그리고 어제도 주식을 한 달 내내 거의 2번 팔고 나머지는 계속 매수세가 여기 보면은 보이죠? 요날 10월 28일 날하고 10월 20일 조금 판 거 2개 빼고는 계속 외국인들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이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대신에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단타. 그래서 3에서 5% 요 정도를 권장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이 나면 팔아주는 그런 전략. 그래서 FOMC가 내일 있지만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은 위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을 지금 잠깐 열어놨습니다. 이따 시장 정리 끝나면 또 문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따가 닫을 거니까 닫으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역시 FOMC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일부 테마주들의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좀 가득한 시장 상황 안에서는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에 좀 집중하시면서 단기 매매를 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현대모비스 20만 3천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3%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화요일에 잡아주셨던 3기 역시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3%의 수익률에 달성을 했고요. 수요일에 HL만도 4만 6천 원에 잡아주셨던 매수가에는 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목요일에 현대모비스 다시 한번 20만 2,500원에 잡아주셨는데 3.2%의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 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5만 원의 매수가에는 아직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면요. 어제 잡아주셨던 에코플라스틱은 아직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96.2%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어제 이어서 에코플라스틱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어제와 동일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올라간 게 없고 패턴주인데 3기하고 한번 차트를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삼보모터스 똑같이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온 상태에서 어제는 삼보모터스가 13%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3기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이었나? 하여튼가 25%인가 29%인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상한가 들어갈 뻔했었죠. 그러니까 29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 에코플라스틱을 가져 나온 이유는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가 일단 어제 이어서 계속 강세이긴 한데 이게 안 움직인 쪽에서 이제 이슈가 계속되면은 전기차하고 수소차 거기다 오늘 LG화학도 잘 가고요. 그렇죠? LG화학도 잘 가고 무엇보다도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2,300을 안착을 했잖아요. 뚫어버리면서 2,300을 안착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니까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느낌으로
못 갔던 종목을 단타를 치겠다면 이미 떠 있는 이미 벌써 8% 9% 올라가 있는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이미 20% 25% 가고 있는 한전기술보다는 그렇죠? 그런 이제 원전 테마주 화장품주 따라가는 것보다는 안 움직인 쪽으로 매매하는 게 3번 모터스 3기 패턴 같이 돼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서 한번 저점 매수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인 에코플라스틱 잠깐 보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중바닥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눈으로 잘 보세요. 아직은 가격 전략 안 드릴 거고 이런 패턴에서 움직였었던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 에코플라스틱도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공장이죠. 얘가 이제 범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내장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조지아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지아 공장에서 그러면 뭐 내연기관차 만들겠습니까? 다 이제 앞으로 지금 폭스바겐도 내년서부터 원래는 2035년서부터 해서 내연기관차 안 만들고 전기차 만들 거라 그랬는데 지난주 기사 나왔죠. 폭스바겐에서 내년서부터 해서 내연기관차 안 만들겠다. 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다 전기차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부품주다.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부품주가 아니고 전기차 부품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호환이 되니까. 그래서 꼭 이젠 뭐 내연기관차 부품주, 뭐 전기차 부품주, 수소차 부품주 뭐 나눌 필요 없어요. 아니 회사가 미래를 보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계속 그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회사가 멀쩡하다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겠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구닥다리 자동차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전기차 부품주들입니다. 어쨌든 에코플라스틱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3기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 3기. 자, 봐봐요. 차트가 똑같이 생겼죠. 에코플라스틱 3기. 그러니까 3기는 전기차 부품 섹터인데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나서 여기도 거래가 실리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 쭉 빠졌다 이중바닥형 놔두고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저점 자리에서 이중바닥형을 만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3기는 지금 고점에서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런 게 또 어디 있냐면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걸 누가 사줬느냐? 다 외국인들이 다 샀었어요.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지금 저 위에서 안 떨어져요. 자, 어제도 외국인들이 또 샀네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떨어질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치고 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따라서 가겠죠? 근데 얘는 시가총액 20조짜리. 3기라든지 삼보모터스라든지 에코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애들. 그래서 3기가 25%, 29% 이날 상한가 들어갈 뻔했던 건데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29.26% 올라갔던 건데 그런 이제 패턴주. 그래서 지금 만도도 그렇고 HL 만도 안 빠져요. 고점에서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요. 어쨌든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안 빠지고 버티는 게 이렇게 버티다 이게 고점에서 안 움직이면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게 돼요. 그 물량을 빨아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 미국 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네들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계속 외국인이 주식을 사니까. 물론 가봐야 됩니다. 파월 회장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현대모비스도 버티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은 버티고 다들 플러스가 하나씩 나오는 거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내일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자동차 부품주가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금요일 날에 다 폭등한 거 아닙니까? SL도 막 7%, 8%, 9% 막 날아가고, 막 서현이도 4%, 5%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종목들이 이제 그때 막 급등을 했었던 건데 3기도 그때 25% 급등했던 거고. 자, 그리고 삼보모터스도 한번 볼게요. 삼보모터스.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실리고 빠졌다가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어제 움직인 게 13.71%.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중바닥형의 바닥에서 앞에 거래 실려 있는 안전한 섹터.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들이 양호합니다. 왜냐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팔렸죠. 그럼 봤죠, 여러분들 실적. 그러니까 충당금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것뿐이지 그 충당금 없었으면 또 사상 최대 또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었는데 충당금 제외하고 보니까 일단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보면은 다들 실적이 겸비되어 있는 종목이면서 바닥에 안전해 있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그렇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에코 플라스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에서 3,070원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95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가격에 사셔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90원에 한번 사보세요. 지금 90원 밑에 호가인데 90원, 지금 90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90원에다가 대놓으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이중바닥형입니다. 앞에 거래가 실려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고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지수가 계속 슬름슬름 움직이니까 그렇죠? 안 빠져요. 계속 살금살금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고 그렇죠? 그러면은 순환매로서 안 갔던 종목들이 한 번씩 튈 텐데 3기 패턴입니다. 3기 패턴. 3기도 저렇게 강하게 올라갈 줄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만만할 때 바닥에서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3기. 자, 요 모습. 잘 보세요. TV 하면. 자, 요 동네 추천했잖아요. 자, 요 모습하고, 자, 요 모습에서 얘가 급등을 한 건 말이에요. 그렇죠? 급등을 한 건데, 요 모습하고 에코 플라스틱 넘어갑니다. 똑같이 생겼죠? 급등하고 전저점 자리에서 이중바닥형. 그래서 이중바닥형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하여튼 어제 사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었다가 수익이 적당히 나면은 내일 정도에 팔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은 우리나라 장 끝나고 FOMC는 수요일 자정 지나고 목요일 날 새벽 3시인데 또 별일 없으면은 더 갈 거예요. 만약에 FOMC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발표했는데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움직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사야죠. 별일 없다면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에코 플라스틱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잡아주신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3,09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노란톡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 이제 문 닫을 거예요. 들어오라면 아까 빨리빨리 들어오라 그랬죠? 저는 상담 끝나면 들어올 테니까 마지막으로 일단은 왜냐하면 FOMC 끝난 다음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노란 톡방이라 사이렌 경고 안 해놨습니다. 2260이 깨져야 시장이 뭐 박살날까 말까 하는데 거기 안 깨지면 계속 매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만만한 거죠. 2260 안 깨지잖아요.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계속 단타 치세요. 3%씩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먹으세요. 2260 깨지면 우익이 취소. 그러니까 그거만 안 깨지면 낙폭과대 종목 들어가서 먹고 팔고 그러다 에코플라스틱 3기처럼 25% 날아가면 다 못 먹죠. 그렇죠? 어쨌든 수익 내고 팔고 그런 식으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단타 치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2260 깨지고 2200 깨지고 뭐 2150 깨지고 그러면은 제가 경고등 막 울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그래서 시장은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단타로서는 만만한 것들은 계속 매매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을 아직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소소하게 어제와 마찬가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상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코텍, 오스코텍. 네, 56,000원 매수가입니다. 56,0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20%인데, 선생님, 이게, 네. 내일부터 유산 정제를 한다고, 이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악재네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갖고, 연락이 전혀 안 돼갖고 좀 전화드리는 겁니다. 이미 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이미 벌써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이미 유상증 이거 차트를 보면은 여기 급락했잖아요. 아마 이때에서 유상증자 이슈가 개인들한테는 이때 알려진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않고서야 뭐 이렇게 급락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가 나와서 또 다시 뭐 급락하가 뭐 내일서부터 또 다시 뭐 10% 20% 박살나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물린 자리가 5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예. 반토막 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 그 임플란트 치과 치료 뭐 이런 관련주 쪽이잖아요. 예. 이제 안 그래도 이거 그 임플란트 관련주들 오스코텍서부터 해서 다 이때에서 한번 방송만 봐봐요. 이게 많이 올라가고 제가 다 경고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저주를 퍼붓던 적이 있는데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떠 있는 종목은 다 저주를 퍼부어요. 실제로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2차 전지도 있잖아요. 저는 시장이 1년, 2년 지나면 얘처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2차 전지도 1년, 2년 지나면 얘처럼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제가 다 2만 원대 추천해갖고 지금 벌써 막 1000%, 막 800% 수익 나는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왜 저주를 퍼붓냐면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해요. 얘도 마찬가지. 제가 그때 다시 이건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떠 있는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을 해봐요. 모든 주식은 바닥에 사서 세력들은 고점에 팔고 나가야 돈인 거죠. 팔아야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력들은 띄워놓고 팔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닌데 전망도 나쁜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때 당시 이상하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싹 다 오스템부터 해갖고 얘부터 다 올라가길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회사는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 주가가 한번 고점을 주고 빠지게 되면 회사가 좋아도 떨어져요. 돈의 힘.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세력들은 계속 팔아가지고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개인들은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절할까 고민하고 이러면 주가가 가겠어요? 그래갖고 74주로 갔다가 제가 74주로 저한테 돌아왔더라고. 14,900원에. 예. 네. 그걸 받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그 어차피 받아봤자 그거 유상증자 받아서 뭐 싸게 받아도요 안 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만 늘어나는 거죠. 입금, 그러니까 납입금을 해가지고 싸게 받아도 이게 주가가 어쨌든 간에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가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을 줄 수는 있어도 지금 시장 흐름이 좋아진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단가는 조금 낮춰지긴 거 너무 이게 높게 지금 사가지고. 오스코텍이 지금 저점이 저는 어디로 보냐면은 지금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2,000원대, 3,000원대가 최저점이라 이거는 10,000원은 이탈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10,000원 이탈하면 또 5,000원 내려가겠다고 난리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 예, 그 회사 망하고 그런 거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회사가 적자라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하도 많이 빠졌다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일단 10,000원을 저점으로 보세요. 10,000원이 깨지면은 그 밑으로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10,000원을 저점으로 봤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또 크게 움직이면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얘도 근데 여기서 바닥에서 2,000원, 5,000원대에서 69,000원, 뭐 6만 원 올라가기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걸렸으니까 일단 떨어지고 바닥 잡고 올라가면서부터 해서 6년을 봐야 돼요. 5만 원, 6만 원 가려면. 제가 오스코텍 산 그 해에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 딱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잘 올라가고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처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어요. 주식을 처음 하다 보면 뭐 지금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들 60% 70% 뭐 알고 샀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 이게 대중주라서 시가총액도 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꼭 지금 전화해 주신 시청자분만 물린 게 아니고 지금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 그 경험을 삼아서 어쨌든 버티세요. 손실이 너무 커요. 뭐 반토막도 아니고 이미 반토막 훨씬 더 넘었죠. 25,000원이 반토막이니까 이미 이 정도 깨졌으면은 뭐 유상증자 뭐 더 이상 뭐 받으나 안 받으나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돈이 남아 돌면은 뭐 받아도 좀 뭐라고 않지 않겠지만 이왕이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아마 10,000원 또 깨지면 또 유상증자 또 할 거예요. 또 유상증자 또 하고 또 뭐냐 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나오면 또 쿵쿵쿵 흔들리면은 나중 가서 바닥에서 차라리 물량을 거기서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버티세요. 한 몇 년 동안 버텨갖고
다시 3만 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도 마찬가지로 손대지 마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 그렇죠. 가만 있을까, 예. 놔둬야죠. 이거 지금 마이너스 60%가 넘어갔는데 이거 뭘 손을 대요 이거를. 냅둬야지. 60, 한 7%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보유해야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예. 버티면 5만 원대까지는 이게 만 원까지도 내려가겠습니까? 뭐 내려오면 어때요? 어차피 뭐 시간 지나면 5만 원, 6만 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뭐 만 원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손절할 수 있어요 지금? 아니 못합니다. 못해요. 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물린 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저도 잘못된 걸 인정을 하겠지만 손절은 못합니다. 잘못은 한 거지만 손절은 어떻게 해요? 50% 60% 깨졌는데 끝까지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 고생은 한 5년, 6년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버티다 보면 5년, 6년 버티다 보면 다시 5만 원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사마 망하시면 않으면 일단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안 설 거고요. 아마 내년 3, 4월 달이 돼야. 근데 거의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이나 되는 회사라 거의 웬만하면 안 망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아이위 투자 2,450원의 비중은 30%. 자, 차트가 바닥 있는 자리에서 단타거리로 거래가 실리니까 잘 들어가셨네요. 어디쯤에서 샀을까를 보니까 어제 들어간 거 아니면은 이쪽에 앞쪽에서 한번 들어갔던 거 같으신데 앞쪽에 들어갔으면은 이 정도 수익 났으면 한번 팔았어야 되는 거죠. 20% 정도 수익 났는데 하나도 안 팔면은 뭔가 조금 시장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닌가라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 시장은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냥 단탑거리밖에 안 나오는 시장입니다. 20%나 수익이 났는데 근데 어제 사신 거라면은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은 2260이 이탈되지 않으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 실린 종목은 다 단타가 됩니다. 들어가서 저점 깨질 때 손절하면 되죠. 그래서 20일 저점은 2,360원. 요거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 근데 웬만한 분위기가 지금 안 깨지는 분위기죠. 수익 나는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 1차 지지는 거기고 만약에 늦게 손절하더라도 이 완전 저점은 깨지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만 깨지면 되는데 너무 머니까 2,260원이 아니었네요. 2,460원은 아니고 2,360원? 2,400원으로 할게요. 잘 안 지키는데 2,400원이 1차 지지 라인 그 자리만 안 깨지면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되고요. 수익 나서 2,700원이나 2,800원쯤에서 한번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아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은 코스맥스. 자, 오늘 화장품주도 싹 다 움직이는데 얘는 별로 안 움직이네요. 근데 화장품주들도 너무 믿지 마세요. 뭐가 호재가 이거 아침에 기사를 안 봤는데 뭔가 얘기가 나와서 움직였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호재는 아닐 겁니다. 어제도 사료주들 움직일 때에서 그렇게 대단한 호재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대단한 호재도 아닌데도 막 급등하면서 움직여요. 왜 그러냐? 들어놓고 누군가가 팔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내려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길 합니까? 다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기대감으로 빠지는 그런 장이니까 얘도 지금 화장품들이 움직여서 좀 움직이면은 어느 정도는 움직여요. 일단 5만 원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5만 원은 작게 가는 거냐? 아니요. 5만 원도 크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5만 원 가면은 6%나 올라가네요. 그렇죠? 야, 6%나 올라가면은 단타치기 참 좋은 그런 패턴인데 근데 지금 물린 자리가 지금 8만 원대입니다. 8만 3천 원. 답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5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치로 볼 수 있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6%나 수익 나는 5만 원대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버티셔야 된다. 근데 화장품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빠진 다음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기술적 반등, 뭐가 특별히 뭐 중국이 지금 중화권 시장이 지금 되게 좋아졌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행, 관광 이쪽이 뭐 풀렸다라든지 요우커라 그러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온다든지 뭐 이런 지금 호재가 아니고서는 화장품주들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려는 흐름이 아니고 들어졌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해도 5만 원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지는 마세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광동제약 네, 6,500원에 40%입니다. 6,500원에 40%. 예. 언제 사신 거예요? 2달 전 아니면 훨씬 전?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예. 6,500원. 6,000원을 쉽게 못 뚫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쉽게 안 뚫리는 자리예요. 금방 뚫을 줄 알았네. 자, 지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서도 도달할 뻔했었는데 근데 손실은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 광동제약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제 계속 하락 트렌드를 타면서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들은 장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해서 올라올 때 팔고 또 내려오면 샀다 올라올 때 팔고 요거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일로 옮겨 볼게요. 비슷해요. 여기에서도 여기서 샀는데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못 팔고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은 올라올 때 수익 날 때 팔았으면 다행인데 못 팔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더 떨어지면서 더 손실이 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또 저항받고 또 떨어지면 또 저점을 또 깨갖고 5,500원 이하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아파지면 손실이 15% 20%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아직은 지수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아직 반등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운이 있는데 6,500원 가면은 일단은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한 6,200원이나 6,300원 다시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잡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밑에서 싸게 산 다음에 좀 또 비싸게 팔고 또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수익 나올 때까지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여기를 어느 정도 이거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게 들어주면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걸 애들 알기 때문에 계속 이 트렌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점을 높여주지는 않고 만약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으면 여기서 파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부딪히고 떨어지는데 지금 강력한 저항 자리가 딱 6,500원이에요. 근데 6,500원 안 찍고 내려가면은 아쉬우니까 그래서 6,300원부터 6,500원으로 들어주면은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SMCNC 3,780원에 3%. 비중은 굉장히 작군요. 뭐 비중이 작은 상태에서는 뭐 대응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뭐 그 정도 깨진다고 해서 뭐 이게 더 떨어진다 그래서 계좌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니까. 2,950원, 2,900원으로 할게요. 2,9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여기 안 깨지면 다시 반등 주면 1차는 3,500원인데 비중이 작으니까 욕심내서 수익 날 때까지 해서 3,800원에서 4,000원으로 만약에 비중이 많았으면 3,500원에서 절반을 팔아야 되는 거지만 비중이 작으니까 3,800원에서 4,000원의 박스권의 느낌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온테크 3,400원에 10%. 일단 수익이신데 지금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한 번은 팔아주세요. 3,400원 조금 높게 샀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딱 중간 자리. 더 싸게 샀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지금 욕심내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욕심내서 60선 뚫고 4,000원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지금 FOMC 앞두고 있으니까 수익이 낮잖아요. 바닥 자리도 아니고 조금 떴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절반 이상 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신. 어유 뭐 잘 가네 오늘. 폭등을 하네 폭등을. 43,500원. 비중 20%.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항대 이제 슬슬 그러니까 이제 잠깐 슈팅 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에서 한 절반은 파세요.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5만 원 깨지면 또 더 파시고 안 깨지면 나머지 절반은 더 갖고 가도 되는데
근데 욕심은 안 내는 게 좋아. 이게 거래량이 좋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43,000원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중바닥형 찍을 때 일단 36,000원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조금 뭐 애매하게 조금 중간 위쪽에서 사셨는데 어쨌든 수익 나시고 축하드리면서 일단은 슈팅으로 걸리는 자리니까 절반은 팔고 나머지는 5만 원 깨지면은 또 절반을 파시면 되고 안 깨지면 이 들어주는 애들이 계속 들어주면 땡큐고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많이 갔네. 많이 갔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일단 절반은 팔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조이시티를요 4,100원에 한 10%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4,100원이요? 네네. 수익이 나셨는데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는 모양이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게 거래가 좀 더 실려야 이쪽 5천으로 갈 텐데 지금 61선을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딱히 지금 뭐 게임주에 대한 뭐 호재거리 뉴스나 그런 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옆으로 행보만 하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하면 네네. 조금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비중을 좀 줄여서 가시면 되고 뭐 나는 버틸 만하다 그러면 그 4,100원이 손절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4,100원이 깨지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올라가야 얼마까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만 실리면 5,000원 가는 건데 네. 지금 이쪽이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최근까지 2차 전지나 아니면 다른 테마주, 그러니까 게임주도 가는 애들도 일부만 가요. 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5,000원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가 없으면은 거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갖고 있다가 지겨우면 교체, 안 지겨우면 계속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디어유요, 디어유. 디어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5만 2천 원에 네. 20%입니다. 52,000원에 20%. 예, 산지가 오래됐는데. 자, 이 디어유 이따 상장할 때에서도 참 이게 무슨 그 팬들 뭐 채팅하고 뭐 그런 메신저 거기에서 파생해가지고 그게 상장을 해가지고 야 그런 것도 상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서비스를 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상장할 때는 그러면서 상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디어유 버블이라고 해갖고 아티스트와 프라이빗한 메시지로 그러니까 우리 카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하는 서비스 외에 브라이니쿨과 합병을 하면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접목시켜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런칭. 글쎄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저도 모르겠는데 이용자가 구독권, 이용권. 글쎄요. 실적은 아까 보니까 실적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나오네요. 아니더라고요. 예. 실적은 그래도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점점 증가하네요. 오, 신기하네. 어제 이런 것으로 돈이 벌리는군요. 이 그리고 정도면 보호예수가 다 안 풀린 건지. 아마 다 안 풀렸겠죠. 상장하자마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예, 한 1년 됐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이제 풀릴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보유해서 언제 풀릴 건지. 풀리고 나야 좀 올라갈까요? 아니요. 풀리게 되면은 급락하겠죠. 물량들이 나오니까. 예. 일단은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 수급이 꼬여서도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잘 올라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지난달 그러니까 9월 달에 4만 원 정도 왔을 때 거기서 그냥 손절을 했었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일부 3만 8천 원에 한 5% 팔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도 이렇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래도 회사가 실적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뭐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컨센서스 예상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걸로 믿고 뭐 반등 주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 JY에
엔터랑 이렇게 주주로 되어 있던데요. 뭐 아마 주주 지분은 아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장이 좋거나 아니면은 소비 쪽이 이제 막 확장이 돼야 이제 이런 애들도 올라갈 거예요. 엔터 사업들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연말로 가면서 어제서도 이제 많은 이제 유통주들이 빠졌던 이유들이 지난번에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서 카드 소비가 많이 줄고 여가라든지 그런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 때문에서라도 또다시 소비가 또 침체되고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값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자 내니까 지금 여행이라든지 이런 엔터라든지 이런 소비에 이제 지갑이 닫힌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뭐 옷 사는 거 인색해질 거고 뭐 라면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제 지갑이 닫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서 전망이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엔터주들과 게임주들과 유통주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하향세를 아마 쉽지 않, 어쨌든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오하고 보유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한 1년 갖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1년 정도 갖고 가면 바닥 잡고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소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살아나려면 사람들이 주머니도 돈들이 또 많아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이쪽 애들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상승을 하겠죠.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엔터주들이. 이게 지금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소진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버티셔야 돼요. 이 악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송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로는 3,09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3,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면서 매수 포인트 잘 잡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전일에 이어서 매수세 좀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장 초반에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동반 매수세 가운데 기관 투자자 강력하게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2,060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보입니다. 각각 46억 원, 1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담아냅니다. 15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5%가 넘는 상승폭까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그 상승폭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14% 상승하면서 2,3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하면서 69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를 앞두고 일단 시장의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죠.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권역이 있고요. 다우, 나스닥 둘 다 0.3에서 0.4% 정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의 흐름을 볼 텐데요. 일단은 니케이 시장은 잘 버티고 있네요. 일본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중화권 시장은 저 중국 때문에 옆에 있는 이제 홍콩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지금 흐름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면 아마 FOMC나 아니면 중간선거 이후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안 빼겠다라는 의지로 지금 버틴다고 하니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냥 뭐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매매하던 것들 접으면 되죠. 이런 모습 나오면 괜히 버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뭐하러 버텨? 이런 식으로 한번 딱 조정받는 모습 나오면 기다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고 얘네도 반등 나올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못 갔던 종목들을 단타를 치면서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 시장이 일단 깨지는 모습이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깨지는 모습은커녕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60이 안 깨지고 5일선 타면서 여기 위에 있는 2350, 61선 자리, 그다음에 그 위에 2400 이쪽으로 계속 뭐 반등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신 지금은 금액을 크게 실어가지고 확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가지고 소소하게 단타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간 거 떠 있는 거 쫓아 들어가거나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은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문제 생기냐면은 내일 수요일 날인데 내일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아침부터 미국 나스닥 선물이 2% 3%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져 갖고 큰 손실은 아닌데 물려가지고 FOMC를 넘겨놨더니 목요일 날에 아주 그냥 미국 시장이 4% 5% 빠지면 대응이 안 돼요. 비중을 많이 실으면. 비중을 작게 실으면. 손절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작게 실고 하는 매매는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요. 계속 사줘요. 자, 볼까요 한번? 자,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1,400억 정도, 1,400억 넘어갔네요. 코스피도 계속 사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주는데 단타를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비중을 작게, 금액을 작게, 비중을 작게 해갖고 단타 치는 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현물에서도 기관도 오늘은 들어오네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1,700억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2260 안 깨지고 지금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비중을 작게 해서 매매하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이거를 비중을 많이 실어서 모험은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어쨌든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출렁출렁거리니까 FOMC 전에서는 어쨌든 경계감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갑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 3,605원에 15%. 어차피 물린 거고요. 손실 마이너스 거의 36%가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눌림목, 그렇죠? 눌림목.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다시 풀려서 올라갔다가 눌리고 있는데 눌리는 거 다 마무리하면 다시 재상승 할 것 같네요. 기관 외국인들이 다시 사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일단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전 KPS. 한전 KPS,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네요. 한전기술은 폭등하고 있고 21%. 한전 KPS 39,704원. 39,704원. 제가 방송 나오고 나서 이쪽에 뉴스는 안 봤는데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 신규 원전 일감 확대에 따른 중장기 매출 긍정적. 폴란드 퐁트누트 지역 원전 사업 협력의 강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는 소식이 악세를 보였으나 별도 사업과 관련해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것도 하는 거고 뭐 원전이 꼭 그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뭔가를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졌던 부분들이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수익이면 팔면서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호재 뉴스에 팔면서 가면 되는데 손실이니까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근데 이제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겁니다. 봐봐요 한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지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서 38,000원서부터 4만 원 사이에서는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모두 다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따가 장 끝나고 신한수 시간대에서도 소통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